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저활성단층 연구단에서 기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충호입니다. 저는 지구물리학을 전공하여서 주로 탄성파 자료 획득과 처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탄성파에 대한 개념과 자료 처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오늘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개념적인 설명 위주로 진행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탄성파 자료 처리에 앞서 먼저 탄성파란 무엇이고 자료는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료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탄성파란 지구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지구 물리학은 이제 여러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각각의 방법들을 이용하여서 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구 내부를 영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의학에서 CT나 MRI는 엑스레이나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몸을 영상화하는데 지구 물리학은 그 대상이 지구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구 내부를 영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물리학은 석유나 가스 같은 지하 자원, 지진, 자연 재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내부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음성은 종파의 특성을 이용해 여러분들의 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속도가 우리는 330m/s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는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에서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말하는 목소리는 1500m/s로 여러분들의 귀에 전달될 겁니다. 이렇게 고유한 매질에 따라서 종파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를 알 수 있다면 매질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지구를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송신원과 수신원이 있다면 우리는 지구의 내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구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송신원은 지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봐왔던 이러한 정보들은 지진으로부터 발생한 탄성파를 지구 표면에 여러 지진계를 통한 속도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획득한 정보들입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해양에서의 탄성파 자료 획득은 지진학보다는 훨씬 얕은 수십 킬로 이내의 정보를 영상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로 석유산업이나 자연재해 평가 같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료 획득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굴절법과 반사법이 있게 되는데 오늘은 반사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신원으로부터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수신기에서는 그림과 같은 경로를 따라 진행된 신호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의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물성이 있었을 때 속도와 밀도의 곱을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탄성파 기록은 이 임피던스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차이가 나는 지점을 반사계수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가 발생시키는 송신원의 신호가 만나게 되면 컨볼루션이라는 과정을 통해 컨볼루션은 그냥 두 신호의 곱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부는 반사가 되어서 시간축의 상부에 기록이 되고 일부는 더욱 투과되어서 더욱 깊은 곳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때 반사되고 투과되는 양의 공식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르게 되는데 두 값의 합은 1입니다. 따라서 발생시키는 송신원의 에너지가 지층의 경계에서 발생을 많이 일으킬수록 줄어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강한 송신원을 쓸수록 깊은 곳까지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실제 자료 획득의 모식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배가 진행하면서 송신원이 발파를 하게 되면 그 신호가 지층들이 부딪히게 되고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이제 투과되어서 더 깊은 곳까지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파하는 신호가 세면 쓸수록 깊은 지층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 획득은 주로 이제 아래와 같은 측선을 따라 영상과 같이 획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자료 획득은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으로서 많은 부분을 고려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파라미터 설정이 중요하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샘플링 인터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실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예를 들어서 1ms 간격마다 자료를 기록하게 되는데 실제 지층에서 반사되는 신호는 위와 같은데 샘플링 인터벌이 너무 길어 듬성듬성 기록을 하게 되면 실제 자료를 왜곡하여 기록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을 알리아싱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가 점점 빨라지면서 타이어가 진행 방향과 같이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처럼 자료 획득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좋은 자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료 획득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매 발파마다 그림과 같은 신호를 얻게 됩니다. 보통 수십 킬로 정도의 자료를 획득하게 되면 몇천 번의 발파를 하게 되는데 이 몇천 번의 자료를 가지고 지하 구조를 영상화하는 과정을 탄성파 자료 처리라고 합니다. 이제 자료 처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자료 처리는 그림과 같이 굉장히 많은 과정을 통해 처리가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가 한 챕터로 이루어질 만큼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일부 중요하면서도 효과적인 몇 개의 과정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밴드패스 필터링, 스택,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처리 과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밴드패스 필터링입니다. 앞에서 시간 영역에서의 트레이스가 기록되는 원리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트레이스를 FFT라는 프리에 트랜스폼을 변환하게 되면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이유는 그림과 같이 노이즈와 신호를 구분짓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송신원의 주파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노이즈 구간을 제외하게 되는 범위를 갖는 필터를 설계하고 이 두 부분을 곱해주게 되면 노이즈가 제거된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 저희가 획득한 자료를 가지고 주파수 필터링한 결과를 보면 왼쪽이 필터를 적용하기 전, 오른쪽이 필터를 적용한 후입니다. 이때 필터는 10, 20, 350, 500을 통과하도록 설계하였는데 그러니까 10, 20, 350, 500의 범위 주파수만 통과하도록 만든 필터의 결과입니다. 적용 전과 이제 후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세로로 크게 나타나는 저주파수 노이즈들이 파도 때문에 나타나는 스웨일 노이즈라고 하고 지층들의 정보를 나타내는 이러한 구간들이 확실히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압입니다. 중압은 이제 사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배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발파와 첫 번째 수신기가 기록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 두 번째 발파와 세 번째 수신기에서 기록되는 지점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자료 획득을 이제 진행하면서 수신기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같은 곳에서 반사되었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반사된 점을 모아서 적절하게 잘 보정을 한 뒤에 신호를 합치게 되면 반사파의 신호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스택의 기본 개념입니다. 따라서 같은 곳에서 반사된 트레이스를 모으는 것을 CMP 소팅이라고 하고 수직 거리는 같지만 수평 거리의 차이 때문에 반사파 트레이스에서 다음과 같은 시간차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보정해 주는 것을 NMO Move Out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호들을 전부 합쳐주는 것을 스택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CMP 소팅을 적용해서 합쳐지는 트레이스 수를 폴드 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4개가 되는데요. 이 폴드 수가 지금 n개일 때 이론적으로도 신호대 잡음비가 강해지는 효과는 이제 루트 n배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이제 4개의 폴드를 보여줬는데 실제로는 트레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개 이상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강력한 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자료의 스택 적용 전과 후 결과입니다. 이 탐사에서의 폴드 수는 약 15에서 16개 정도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4배 정도 신호가 이제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해석을 하는 것과 여기서 해석을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그레이션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실제 지층의 위치가 자료 기록 중에 왜곡되는 현상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싱클라인 구조에서 해당 지점에서의 자료 기록은 호이겐스 원리에 따라서 자료가 가까운 순으로 A, C, B 순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지점에서는 X와 Y가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기록이 되고 Y가 나중에 기록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싱클라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얻는 탄성파 단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왜곡되는
그러한 영상을 얻게 됩니다. 안티클라인에서 마찬가지로 실제 지층은 다음과 같은 안티클라인 구조인데, 실제 저희가 얻게 되는 탄성파 단면은 다음과 같이 이상한 단면이 실제 구조와 다르게 왜곡되어서 기록되게 됩니다. 네, 전 모양의 리플렉터가 있는 지점에서는 한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탄성파 단면에서 곡선 형태의 왜곡이 기록되게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이러한 왜곡을 원위치로 돌려주는 과정을 말하고, 이 과정은 수식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탐사 자료의 마이그레이션 적용 전후 결과입니다. 위쪽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적용 전, 아래쪽이 적용 후가 되는데요. 조금 더 두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마이그레이션 전에서는 굉장히 둥근 모양의 지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그레이션 후에 보면 상당히 좀 블룩소스 듯한 지층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봤던 어떤 점 리플렉터가 있었을 때 이것이 한 점임에도 불구하고 곡선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한쪽만 이제 안티클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면 이제 이런 평평한 지층이 경사진 지층을 이제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적용 후 결과를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이 원래 위치로 보정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이렇게 실제 위치로 돌려주는 과정인데, 이제 특히 이런 것들은 석유나 가스를 채집하거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세 개의 자료 처리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결국 자료 처리는 잡음들을 제거하고 실제 지층 구조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되어서 나온 탄성파의 최종 단면들은 이제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단면들에서 각각의 층들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 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떠한 퇴적 과정들을 통해 생겼는지, 단층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정도 연장성을 보이는지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석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자료 처리자의 역할입니다. 이후에 탄성파 해석에 대해서는 문성원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강의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